네, 여러분, 오랜만에 신유형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배열 수식 문제고요. 취소 비율을 구하라고 나왔대요. 함수는 sum, if, count 제시된 문제였는데 left는 제가 필요해서 추가한 거예요. 여기 코드값, 수업코드에서 왼쪽에 3개를 가지고 와서 비교해야 돼서 제가 left는 추가한 거고, 실제 질문 주신 내용은 sum, if, count 3개만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시면은 실제 시험 문제는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left가 없으니까 시험에서.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아마 이것보다는 설명이 좀 더 추가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적은 거예요. 수업 코드에 따라, 수업 시간에 따라 취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일단 비율 계산할 때 우리 어떤 공식을 써요?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 나누기 전체 개수. 이게 비율 계산할 때 사용하시는 공식이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코드, 수업 코드 B열에 있는 거랑 J열에 있는 코드 같은 거, 그리고 수업 시간, 2열에 있는 수업 시간이랑 오전인지 오후인지 해당하는 거, 그리고 취소, 반환 분류가 취소라고 되어 있는 거, 조건이 총 3개인 거예요. 코드가 일치하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일치하는 거, 취소인지 일치하는 거, 조건 3개를 걸고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누어 주면 비율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구하는 배열 수식에 전체 개수 구해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우리 배열 수식 개수 구하는 건 sum, if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 if, 조건 곱하기 조건 곱하기 조건, 쉼표 1이죠. 조건 3개이니까 조건 곱하기 조건 곱하기 조건, 그리고 나누기 전체 개수 해서 count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count 하고 반환 분류 전체 드래그 해주면 반환 분류 총 몇 개인지 개수 세주고 그 중에 취소인 거 나눠줘서 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count는 반환 분류 범위를 선택을 해줄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수업 코드 B열에 있는 거, J열에 있는 거 비교하는 식으로 써줄 거고요. 표에서 조건이 이미 제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2열에 있는 수업 시간이랑 K6, L6 오전인지 오후인지. 세 번째는 G열에 있는 반환 분류 범위가 취소와 같은지. 쉼표 1 하면 조건 3개 다 만족할 때마다 1 개수를 세서 sum 더해주면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만 세져서 취소 건수가 세지게 되는 거고, 카운타 반환 분류 범위 전체 드래그 해주면 전체 지금 이 데이터 몇 개인지, 사실 취소라는 글씨를 세거나 완납이라는 글씨를 세거나 이런 의미가 없이 카운타 하고 드래그 쭉 하면 이 영역에 몇 칸이 입력됐는지를 세주는 거니까 전체 건수가 세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분류 범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업 시간 잡으면 안 돼요? 반환 건수 전체 잡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성명 전체 잡으면 안 돼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열 범위를 제시도 안 했고 문제에서 나한테 주는 조건은 뭐예요? 반환 분류가 취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골라야 되지? 여기서 어떤 걸 드래그 해야 되지? 하는 고민 없이 그냥 반환 분류가 취소인 게 조건이니까 반환 분류 전체를 잡아주면 반환 분류가 총 몇 칸인지 개수를 세서 전체 건수를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항상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성명을 잡으면 시험에선 틀려요? 그걸 모르죠. 시험 채점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하게 최대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걸로 활용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 수식에서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죠. 코드 선택할 때는 열에서 오른쪽 셀 복사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열 고정할 거고, 아래로 셀 복사할 때는 오전, 오후가 같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행 고정할 거예요. 그럼 범위 잡을 때는요? 당연히 절대 참조겠죠. 내가 아래로 옆으로 셀 복사할 때 얘는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메모장에 먼저 연습해 볼게요. 는, sum, 괄호 열었어요. if, 조건 3개예요. 조건마다 괄호로 꼭 묶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 때문에 괄호 한 번 더 열어서 첫 번째 조건 수업 코드 전체 B4부터 15까지 드래그 했어요. 얘랑 뭐랑 같은지 비교할 거예요. J7셀에 있는 코드 값 비교해서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하면 되니까 J7셀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같다 J7. 첫 번째 조건 끝나면 괄호 닫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왜? 수업 코드 B열에 있는 건 SBB 오전, SVB 오전, 오후 이런 글씨가 같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 값은 알파벳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랑 오전 오후랑 글씨까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수업 코드는. 근데 내가 조건으로 비교할 J7셀에 있는 코드는 알파벳 3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수업 코드의 왼쪽 3개만 가지고 와야지 얘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레프트를 추가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레프트를 안 써도 되게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분이 질문 주셨을 때는 sum, if, counter 3개만 쓰도록 하는 문제였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럼 코드값 비교할 때 그냥 쓰면 돼요? 안 되죠. 레프트 써야 돼요. 수업 코드 10 가지고 올 때, 여기 B4부터 15셀 가지고 올 때 얘를 레프트로 왼쪽 3개만 집어와야 J7셀하고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레프트 괄호 안에 B4부터 15까지 쉼표 3 괄호 닫으면 왼쪽에 있는 3개만 가지고 올 건데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 할 거라고 했는데 얘가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 참조할 거예요. J7하고 비교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할 때 이 J7셀은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아래로는 한 칸씩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열만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열 고정했어요.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괄호 열어요. 수업시간은 어디? 2, 4부터 15까지. 자, 그런데 얘는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할 때 여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했어요. 얘가 같은지 뭐랑 비교해요? K 6셀에 있는 오전. 이거 하나 구해서 옆으로 셀 복사 아래로 셀 복사 하니까 K 6셀. 근데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여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지만 옆으로 셀 복사할 때는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열은 고정하면 안 되고 행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할 거예요. 숫자 앞에만 고정을 해줘야 행 고정이 되는 거죠. 바로 닫았어요. 두 번째 조건 끝났어요. 곱하기 자, 세 번째 조건 취소인 거 뭐가? 반환 분류가. 그럼 반환 분류 전체 G4부터 G15까지 근데 얘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얘가 같다 뭐랑 취소라는 글씨랑 조건 괄호 닫으면 조건 3개 다 끝났어요. 쉼표 1 괄호 닫으면 개수를 세주는 배열 수식 공식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근데 괄호 하나 더 닫아야죠. 왜? 요 괄호는 지금 if 괄호가 닫힌 거니까 sum 괄호까지 닫아야 되니까 하나 더. 요렇게 하면 확인하는 조건 3개 나누기 전체 몇 건인지 개수 세는 건데 지금 반환 분류에서 취소인 거 이게 조건이니까 카운터에서도 반환 분류 전체를 범위로 잡아줄게요. 가로 열고 G4부터 15 똑같죠? 절대 참조된 거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Ctrl C, Ctrl V 괄호 닫으면 C 끝났어요. 자, 배열 수식은 그냥 엔터 치면 물론 이제 오피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냥 엔터를 쳐도 배열 수식이 연산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중괄호가 표시되지 않은 배열 수식이 채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 수식 문제는 무조건 Ctrl Shift 엔터를 칠게요. 같이 써볼까요? 자, 나는 식을 쓰면서 옆에 칸도 막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K7셀에 바로 등호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다 침범해서 클릭을 못하게 되니까 K7셀 선택했으면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등호 쓰고 식을 아무리 길게 써도 옆에를 클릭할 수 있게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처음에 sum 탭 바로 열어지고요. if 탭 괄호 열어지고요. 첫 번째 조건 괄호 열었어요. 레프트 함수로 수업 코드 가지고 올 거니까 L2까지만 해도 레프트 올라와서 전 탭키 눌렀고요. B4부터 15까지 드래그 했어요. 절대 참조 F4키 쉼표 3 바로 닫아요. 그럼 왼쪽 3개를 가지고 왔겠죠. 얘랑 뭐랑 비교해요? 는 J7셀이랑 근데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움직여야 되지만 옆으로 셀 복사할 때 여기서 절대 옆으로 오면 안 되니까 F4 하나 둘 셋 열 고정했어요. 실수로 한번 더 눌렀어요. 다시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열만 고정 괄호 닫아요.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괄호 열었어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쓸 거예요. 그럼 수업시간 전체 F4키 같다 어디랑 K 6셀이랑 근데 얘도 아래로 셀 복사할 때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고 옆으로 갈 땐 오후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엔 행고정 F4 하나 둘 실수로 한 번 더 눌렀어요. 다시 누르세요. 하나 둘 셋 괄호 닫으면 두 번째 조건 끝났고요. 곱하기 괄호 열어서 반환 분류가 취소이냐 비교할 거예요. G4부터 15 드래그 절대 참조 같다 큰 따옴표 취소 큰 따옴표 괄호 닫았어요. 조건 3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쉼표 1 괄호 닫으면 개수 세는 배열 수식에서 if 괄호까지 닫았고요. 한 번 더 닫아요. 검정색 괄호가 닫히면서 sum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나누기 카운터 전체 개수 셀 거니까 COU 하고 아래 화살표 탭 하면 카운터 반환 분류 전체 F4
동사 절대참조 괄호 닫았어요. 이러면 이제 식이 끝났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중괄호가 찍히도록 써줄게요. 아래로 셀 복사, 옆으로 셀 복사. 되셨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취소라는 텍스트 직접 안 쓰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절대 참조하면 안 돼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드린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2021년도 이후부터는 저는 최대한 문제에서 지시된 게 아니면 이런 식의 조건을 쓰실 때는 그냥 직접 텍스트 쓰시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만 저는 추천을 하니까.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요 비교 연산할 때 레프트 지금 먼저 쓰셨는데 레프트 뒤에다 쓰고 J7셀 먼저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 순서 바뀌는 거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뒤 순서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절대 참조를 안 했다거나 열 고정을 안 했다거나 요런 거 이제 안 되는 거죠. 되셨죠? 첫 번째 문제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 가실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용자 정의 함수 나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배열 수식하고 사용자 정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배열 수식 너무 어려워요. 사용자 정의 너무 어려워요. 버리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사용자 정의랑 배열 수식은 안 틀리고 꼭 맞아야 돼요. 왜? 안 변하니까. 나머지 두 문제가 함수를 여러 개 섞어서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서 배열 수식하고 사용자 정의는 반드시 맞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사용자 정의 이제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이 fn 수원명이라는 거고 select case랑 mid 두 개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mid를 써야 되나 봤더니 수업 코드에 두 번째, 세 번째가 B비면 농구, V비면 배구, F비면 축구. 요 밑에 코드표 있죠. 요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4셀에 수업명을 구할 건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은 안 적어놨어요. 우리 연습이니까. 시험 보실 때는 D열에 있는 수업명에 계산 결과를 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함수 이름은 fn 수업명으로 사용할 거고 D4셀에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거예요. 그럼 함수 만들러 가볼게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창 열리면 우클릭, 삽입, 모듈. 함수는 무조건 어디에 만들어요? 모듈. 자, 왼쪽에 모듈 1 만들어졌죠.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퍼블릭 펑션 요거는 예문으로 다 뜰 거예요. 요즘은 자동화 입력하시는 것도 많이 활용하시던데 요 정도 빨리 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 정도는 빨리 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퍼블릭 펑션 함수 이름은 fn 수업명. 괄호 안에 인수 몇 개 들어가요? 그것도 시험에서 다 제시해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수업 코드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농구인지 배구인지 축구인지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인수 하나만 받는 게 맞아요. 이거 수업 코드라고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에서 제시해줘요. 저는 지금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거니까 그냥 안 적은 거일 뿐이에요. 엔터 치면 오타 안 나야지만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고 명령어들 다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셀렉트 케이스 뭐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수업 코드. 자, 엔터 치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보기 좋으려고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해요. 들여쓰기 안 하면 시험에서 틀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기 좋으려고 치는 거예요. 자, 케이스가 뭐일 때? 비비일 때. 근데 그냥 수업 코드가 비비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케이스 비비면이라고 할 건데 그냥 비비면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수업 코드 가지고 올 때 두 번째, 세 번째짜리.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짜리 요것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미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수업 코드에서 미드 수업 코드의 쉼표 두 번째부터 두 개를 가지고 와라. 두 번째부터 세 번째라니까요? 그쵸. 두 번째, 세 번째 가져오라고 한 거잖아요. 두 번째부터 요 두 개만 집어오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란 얘기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부터 세 개를 집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 두 번째부터 세 개를 집어오면 어떻게 돼요? PB5까지 가지고 와요. 그럼 비교가 안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두 번째부터 몇 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게 비비면 또 탭키 누르고 저는 들여쓰기 해요. 보기 편하려고. 안 해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fn 소명 함수 이름한테 계산 결과 돌려주세요. 뭐라고? 농구라고. 그럼 이제 배구하고 축구 남았죠.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저는 일단 다 해놔요. 그리고 end select까지 닫아 놓고 중복되는 거 편집만 해주면 돼요. BB가 아니라 두 번째는 VB면 배구, 그 다음에 FB면 축구, 이렇게. 이걸 다 쓰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 반복되는 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정만 하셔야 돼요. 이런 요령이 없으면 당연히 고생이죠. 최대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거 함수식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반복되는 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기. 되셨죠? 자,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D4셀에 등호 입력하고 fn 하면 벌써 함수명 떠야 돼요. 여기 함수 이름 안 떠요. 전 분명히 만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여기에 모듈이 여러 개 만들어진 채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드시면 안 뜰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을 여러 개 열어놨는데 여기에 모듈이 나는 분명히 내 파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파일에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 정의 함수 하실 때랑 프로시저 하실 때는 연습하실 때 하나의 파일만 열어놓고 하세요. 다른 파일에 실수로 만들어지거나 이름이 여러 개 반복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함수 이름 제대로 안 뜰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는 fn 수업명 벌써 떴고요. 인수 하나 주는 거였죠. 수업 코드. 괄호 닫고 엔터 해도 되고 그냥 엔터 쳐도 괄호 하나는 자동으로 써준다 그랬어요. 농구 아래로 셀 복사 다 제대로 썼어요. 되셨죠? 사용자 정의 함수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대요. 1급 난이도 치고는 간단히 하는 걸로 나왔죠. 이제 미드 함수를 셀렉트 케이스에서 많이 안 써보셨거나 셀렉트 케이스 자체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익혀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가 이제 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3개만 쓰는 문제로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저는 해결이 안 돼서 if를 하나를 추가했어요. 수업 코드와 반환 코드, 반환 분류 3개를 이용해서 현황을 출력한다. 여기 HL의 현황을 출력할 거예요. 반환 분류가 취소이면 여기 반환 분류가 취소이면 수업 코드 중간에 반환 코드를 추가하래요. BRN이 수업 코드의 중간에 반환 코드를 출력하래요. 반환 코드는 여기 있어요. H2셀. 단 반환 코드 추가 시에 양옆에 공백을 추가해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VB 오전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얘가 반환 분류가 취소다. 그럼 SVB 한 칸 띄고 공백, CN 한 칸 띄고 공백, 오전. 요렇게 출력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수업 코드가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근데 얘가 취소예요. 그러면 여기 수업 코드 중간에 반환 코드 H2셀을 추가해서 CN이라는 글씨가 같이 출력될 수 있게. 취소가 아닌 애들은 그냥 수업 코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뜨는 거고, 취소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중간에 한 칸 띄고 CN 한 칸 띄고 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place 쓰라고 한 거겠죠. 찾아서 바꾸는 함수가 replace죠. find는 찾아서 위치를 숫자로 알려주는 함수예요. if 에러는 에러가 났을 때 처리해야 될 거, 에러가 안 났을 때 처리해야 될 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 len 함수는 길이를 세는 거죠. 이거 몇 글자니 이렇게 세는 거. 함수 구조를 먼저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보시면 replace는 원본 문자열, 처음에 바꾸지 않았을 때 원래 있는 내가 활용할 그 문자열, 원본 문자열, 시작 위치 어디서부터 몇 개 바꿀 건지를 해주는 게 replace니까 시작 위치, 바꿀 개수, 마지막에 이걸로 바꿔줘 하는 바꿀 문자열 인수 4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줄 데이터 있는 걸로 예를 들면 원본 문자열은 SBB 오전이 되겠죠. B4셀에 있는. 그리고 시작 위치는 SBB랑 오전 사이, 요 사이 B랑 O의 사이, 여기가 시작 위치. 그러니까 이게 취소면 이 CN이라는 글씨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SBB랑 오전의 사이가 되겠죠. 바꿀 개수는 O라는 글씨를 바꿀 거예요? 아니죠. B라는 알파벳을 바꿀 거예요? 아니에요. B하고 O하고 사이에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바꿀 개수를 안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간 다음에 바꿀 개수 없이 바꿀 문자를 주면 거기에 추가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꾼다는 게 문자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문자가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O라는 글씨나 B라는 알파벳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코드랑 수업시간 사이 여기에다가 CN이라는 거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꿀 개수를 안 쓰면 돼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리플레이스로. 그다음에 바꿀 문자열은 공백, CN, 공백이니까 여기 H2셀에 있는 CN 쓸 거예요. 요거는 설명하는 알파벳으로 써놓은 거지만 결국은 H2셀이 될 건데 이것도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복 살 거죠. 그럼 요거 안 움직이게 절대 참조도 해줄 거예요. 이따가 식 쓸 때. 아무튼 요렇게 구조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은 B4셀이 되는 거고 시작 위치는 B랑 오전의 사이를 어떻게든 내가 계산해서 써줘야 되는 거고 바꿀 개수는 안 쓸 거고 바꿀 문자열에는 공백, H2, 공백. 요게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SBB랑 오전 사이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시작 위치를. 하나, 둘, 셋, 공백. 이거를 어떻게 위치를 찾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시면 돼요. 4라고 하고 바꿀 개수 없음으로 하면 5라는 글씨가 네 번째죠. 근데 바꿀 개수 없음으로 하면 5자 고 앞에 값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사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 이 표에서는 사라고 직접 써도 돼요. 그래도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뭐예요? 제시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다 써야 돼요. 안 쓰고 싶고 나는 여기다 숫자 4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제 겨우 리플레이스 함수 하나 썼는데 문제에서는 뭐 쓰라 그랬어요? 랜도 쓰고 find도 쓰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SBB와 오전 사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일단 find 함수는 무슨 역할이에요? 찾아요. 뭘 찾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반환 분류가 취소이면 그랬어요. 그럼 반환 분류가 취소인지 아닌지를 찾는 걸로 find를 활용할 수 있겠죠. G4셀에 취소라는 글씨가 있는지. find 함수는 구조가 뭐예요? 인수 2개, 찾을 문자열, 원본 문자열. 찾을 문자열은 뭐예요? 취소. 그럼 여기는 취소 클릭해서 절대 참조하면 안 돼요. 그래도 결과는 나오지만 저는 직접 쓰는 걸 추천드려요. 시험 문제에서 이 셀에다가 취소란 글씨를 써놓고 얘를 사용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직접 쓰세요. 그 다음에 find 어디서 찾을 거예요? G4셀에서. 내가 어차피 H4셀에 지금 하나고에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거잖아요. 여기다 식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4셀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G4셀에서 취소라는 글씨를 찾아 라고 하는 걸로 find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find를 써야 될 곳이 안 보여요. 일단 저한테는. 반환 분류가 취소이면 작업을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선납이라는 글씨에서 취소라는 글씨를 찾아 라고 하면 find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근데 만약에 G6셀을 작업하고 있다. 그럼 G6셀에서 취소라는 글씨를 찾아 라고 하면 찾을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에 있어 1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find 함수는 내가 찾으라고 하는 값을 찾아서 그 위치,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니까. 취소 찾아 했는데 있으면 첫 번째 있어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취소라는 글씨는 두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알려준다고요. 1 이렇게 알려줘요. SBB와 오전 사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find 함수로 위치를 1이라고 찾아줬다. 그럼 이 숫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 함수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 리플레이스 함수 구조상 원본 문자열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 바꿀 개수는 없으니까 비워둘 거고 바꿀 문자열은 공백이랑 cn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를 추가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위치밖에 없어요. 시작 위치를 찾는 거.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일단 취소라는 글씨를 찾으면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될 거고 못 찾으면 에러 난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제대로 찾아서 1이라는 숫자가 구해졌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린 4를 만들어야 돼요. 4를 만들어야 돼서 len 함수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문제를 막 그렇게 어거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실험모에서 함수식을 만약에 세워야 되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en 함수를 여기서 쓰면 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를 저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len 함수는 뭐예요? 그냥 길이 세는 함수잖아요. 그죠? len하고 문장을 주면 문장이든 뭐 단어든 뭘 주면 얘가 몇 글자인지 길이 센단 말이에요. len하고 수업 코드 B4셀을 주면 얘가 몇 개인지를 세겠죠. 세볼까요? S, B, B, O, 전 5글자죠. 그러면 len B4 하면 뭐가 돼요? 5라는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취소라는 글씨 찾아서 1이라고 숫자 구했는데 5라는 숫자가 총 길이로 나오네. 그러면 SBBO라는 글씨가 있는 커서 왼쪽으로 가려면 4라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5하고 1 나왔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재미난 질문 할게요. 5하고 1을 활용해서 4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빼기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억지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일단 빼시고 드디어 len 함수랑 find 함수를 사용했네. 그럼 나 이 문제 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len 함수로 B4를 가지고 와서 취소라는 글씨를 찾는 위치를 찾으면 빼줘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하나구에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거니까 B4셀도 상대 참조 될 수 있게 고정하지 말고 이대로 놔두고 G4셀도 내가 하나구에서 아래로 어차피 셀 복사할 때 얘가 같이 한 칸씩 계속 내려가면서 반환 분류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얘도 상대 참조로 놔두는 거예요. 고정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f 에러를 제가 왜 써야 된다 그랬느냐? 아까 취소라는 글씨를 G4셀에서 찾아 했는데 선납이라는 글씨라서 취소를 못 찾으면 에러 난다 그랬죠. 자, 이게 함수 중간에 어디에서건 한 군데 에러가 나게 되면 전체가 에러가 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사용한 게 이 if 에러 함수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된 식으로 완성을 해볼게요.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값 일단 치우고 옆에 클릭해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등호, 자, 리플레이스 REP 하면 리플레이스 뜨죠. 탭 하면 다 안 써도 돼요. 자, 원본 문자열 뭐예요? 수업 코드. 여기에다가 반환 분류가 취소일 때만 CN이라는 알파벳 추가할 거니까. 원본 문자열은 수업 코드.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움직일 거니까 고정하지 말고 쉼표. 자, 수업 코드 길이 세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취소라는 글씨가 있으면 찾아서 1이라고 해서 빼주기로 했죠. len. 얘는 짧으니까 그냥 쓸게요. len하고 탭. 뭐에? 수업 코드에. 괄호 닫았어요. 빼기. find 함수. fin. find 탭. 뭘 찾아요? 취소를. 여기 find text 밑에 설명 뜨죠? 시험 볼 때도 이거 다 뜨니까 활용하세요. 보면서 기억해 내시면 돼요. 아, 찾을 문자 큰 따옴표, 취소 큰 따옴표, 쉼표.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거를 G사셀 아래로 셀 복사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고정하면 안 돼요. 괄호 닫았어요. 요렇게 하면 이제 위치 찾는다 그랬잖아요. 쉼표. 자, 몇 개 바꿀 거예요? 글씨를 지금 바꾸려는 게 아니니까. 안 쓴다 그랬죠? 그냥 비워둔 채로 쉼표. 그러면 뭘로 바꿀 거예요, 이제? 공백, CN, 공백인데. 반환 코드 아까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H2셀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공백을 써야 되니까 먼저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여기서 한 칸 안 띄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사이 띄기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백 추가라 그랬으니까 보이게 출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큰 따옴표 안에 사이 띄기 하고 앰퍼샌드 H2셀에 있는 CN이라는 글씨를 반환 코드 값을 활용할 거예요. 나 아래로 셀 복사할 건데? 그럼 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해줘야죠. 앰퍼샌드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해야 양 옆에 공백 추가죠. 문제에서 양 옆에 공백 추가했으니까. 자, 이제 바꿀 문자열까지 끝났어요. 바로 닫으면 이제 리플레이스는 끝났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제시된 함수를 활용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왜? find 함수로 선납이라는 글씨에서 취소 찾아 그러면 못 찾으니까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취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정상 데이터 다 떴죠. CN이라는 반환 코드가 추가됐고 양옆에 공백까지 떠서 제대로 떴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한 게 if 에러인 거예요. 에러가 나면 그냥 수업 코드를 출력해야 되는 거고, 에러가 안 났을 때 이 리플레이스가 그대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리플레이스 앞에 클릭하고 IFE 하고 if 에러 탭 밸류, 이게 정상 계산 값이죠.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쉼표 찍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 뭘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업 코드 그대로 출력할 거예요. 비사셀 괄호 닫으면 에러 났을 때는 그냥 비사셀이 출력이 될 거고, 에러가 안 나면 리플레이스 함수로 CN을 추가한 걸 출력해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if 에러를 추가했어요. 엔터, 아래로 셀 복사.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한 번 보시면 어렵고요. 근데 우리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들도 영상들 보시면은 len 함수랑 find 함수로 길이 세서 찾은 다음에 빼기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 이제 리플레이스 안에 요거를 썼다라는 게 변형이 된 거지만 아예 없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다 나왔던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기초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된다. 기존에는 기출문제들 이해하면서 풀어보셔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응용하고 변형하고 추가해서 만드는 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변형된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질문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질문하시는 내용들 제가 영상 링크 드리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이제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기존에 다 나왔던 것들 또는 그 나왔던 내용에서 조금 더 변형되고 추가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풀 수 있으시면 응용 문제를 할 때 좀 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초 확실히 이해하시고, 기존의 기출문제도 그냥 이 문제 해결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힘들어도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이해를 하고 푸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버리는 문제 있으시면 안 돼요. 연습할 때 버리시는 게 있으면 시험장 가서는 더 많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내가 어떤 걸 버릴지 선택하시려면 연습하실 때는 절대로 버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한테 질문 들어왔던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상시보건 문제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열공 화이팅 하세요.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